민선 8개 제주도정과 함께 12대 도의회도 출범했죠. 오늘부터 제주도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다음 주에는 민선 8개 첫 추경안에 대한 심사도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과 함께 새로 출범한 12대 도의회의 비전 그리고 도정에 대한 협치와 견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경학입니다. 자, 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어떠세요?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영광이죠. 또 제가 송당이라는 조그만 마을 출신이어서 마을에서도 상당한 경사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또 우리 구자 지역에서도 63년 만에 의장이 탄생했다고 해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경사스러운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현안이 워낙 산적한 현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깨가 너무 무겁고 또 하나 그 코로나19 또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민생 위기, 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45명의 의원님들과 힘과 지혜를 모아가면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 12대 도의회 의정 비전이 결정이 됐습니까?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사실 그 도지사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할 수 있는데 네. 저는 7월 1일에야 선출이 되어지고 또 그전 의장님들 보면 공모를 한다든가 아니면 의장님이 주로 그런 비전을 설정을 해서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도 지금 도민의 의견을 지금 듣는 과정이고요. 또 다른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슬로건을 설정을 하고 또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도의회가 어떤 역할을 보여줄지가 관심이거든요. 지금 도민들 가장 바라고 있는 건 민생 안정 아니겠어요? 네, 지금 24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제주 지역 고물가 상황 등을 볼 때 정말 어렵잖아요. 정말 그러다 어렵습니다. 보니까 도민들은 도정과 의회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물가가 너무 올라서 서민 경제의 고통이 유루말할 수 없는데 사실은 도나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로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갈등 문제 해결입니다. 사실 돌이켜 보면 제2공항을 비롯해서 비자림로 또 동부 하수처리장, 도도 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갈등 현안이 있는데 저 역시도 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반성하는 부분이 많고요. 어쨌든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도민의 목소리를 더 들으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지 이번 추경안 그 상임회 일정도 조금 앞당겨지지 않았습니까? 그것 역시 워낙 경제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것이 하루라도 빨리 집행을 할 수 있어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요청이 있었고 대승적으로 일정을 조정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럼 도정 과제에 대한 이야기도 좀 여쭙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첫 기자간담회에서 민선 8기 도정 과제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기에 대한 발언이 지금 관심이거든요. 네, 쉽지 않은 난제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쉽지 않죠. 그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저도 찬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기간에 뚝딱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경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자칫 경제위기 해소에도 어려움이 많은데 또 다른 도민 갈등, 혼란 또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는 것이고 이게 구역 설정 문제라든가 또 몇 개로 나누느냐 또 그에 따른 공무원 수의 증가 문제라든가 재정의 문제라든가 청사 위치는 어디로 할 것이며 이런 등등 난제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는 중앙정부가 그동안 계속 기초자치단체 부활도 반대를 해왔고 행정시장 직선제도 반대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자칫 도민사회의 논란만 뜨겁게 하고 또 결과는 또다시 이제 중앙정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는 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소상하게 도민들에게 알리고 충분한 논의와 토론 끝에 도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그거 역시 예를 들면 49대 51의 이런 식의 결과로 결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도의회는 도정과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네, 이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걸로. 네. 지난 도정에서 갈등 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뭐 이공항 문제도 있었고, 그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에다가 또 월정 그 동부하수 처리장 등 갈등 사항이 참 많았는데 어쨌든 도정에서는 갈등 조정에 대한 의지를 표했고 그래서 도의회의 역할도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난 의회에서 글쎄요 도민들이 만족할 만한 역할을 해냈는가 여기에 대한 또 의문을 가지는 목소리들이 많더라고요.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역할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자성을 해보고요. 그러나 참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특히 제2공항 문제는 찬성하는 분들이나 반대하는 분들이나 다 나름의 이유와 입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을 다 만족시키는 어려울 것 같고 하수 처리장 관계만 하더라도 사실은 참 대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 난제인데 그럴 때일수록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제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도정과 더불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겠다. 특히나 오영훈 지사께서 실용적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지사의 합리적인 어떤 방안이 있다 그러면 의회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특히 이 공항과 관련해서 환경부가 발표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보완이 가능하다 이런 또 결론이 나오면서 이 공항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거든요. 도입에 어떤 역할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상당히 좀 제한적이죠. 이게 뭐 중앙정부 권한으로 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고 또 원희룡 전 지사가 이제 국토부 장관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강행할 것이라는 그 우려가 큽니다. 그렇죠. 어쨌든 도민 여러분들의 걱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쨌든 도정과 힘을 모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이 간직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관리형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들의 뭐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또 조정형 의장 이 역할을 강조를 하셨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 과거의 의장님들이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인사권 독립, 또 뭐 청사도 좀 늘렸고요. 뭐 여러 가지 성과들을 만들어 왔는데 의장께서 의제를 선점하면서 모든 이슈를 끌고 가는 측면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것을 좀 지향하고 모든 의원님들과 상임위원장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관령 의장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45명 의원님들이 서로가 다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도 다양하고 그래서 이러한 입장 차이들을 잘 조절해내는 조정형 의장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그러니까 것입니다. 동시에 충분히 다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상임위원회 구성을 놓고 불과 지난주였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약간의 반발이 있었어요. 불협화음이 있었죠. 참 어렵습니다. 이게 모두가 이제 원하는 상임위에 가고 싶어 하는데 자리는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나 충분히 의견을 듣고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만족하지 못한 분들은 다른 역할을 통해서 풀어나가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근데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각 당의 원내대표와 의장이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다라고 민주당 그 양형식 원내대표가 지난주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이전과는 좀 달랐던 건가요? 협의를 안 했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나름대로는 협의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협의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부분도 뭐 쉽게 넘어가서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들끼리도 잘 또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의장님께서 개원사를 통해서 첫 민주당 도지사와 또 민주당 의장을 말씀하시면서 협치를 강조를 하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지난 선거에서 책임 있는 정치 세력으로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죄송합니다. 선택해 주셨는데 그런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좀 견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무뎌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느 언론에서
어영부영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철저한 견제, 감시, 비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예산 심의라든지 자치입법 이런 부분 다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실제 이번 그러면 민선 8기 추경과 관련해서 뭐 전체적으로 큰 틀로 봤을 때는 합의가 된 건가요? 뭐 국회,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있을 테고 상임위의 입장도 있을 텐데 뭐 다 합의가 그래도 됐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세부적인 추경 안에서 합의한 것이 아니고 재난지원금에 관련해서 이제 합의를 한 것이죠. 세부적인 각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꼼꼼하게 심사를 할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됐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 문제고 이번 도의회 참 변화가 많습니다. 평균 연령도 낮아졌고요. 또 여성 의원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대죠. 지금 9명. 그리고 초선 의원도 많은데 그래서 좀 참신한 의정 활동을 기대하는 시선도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그 도정 감시 기능을 좀 소외시하지 않나 아니면 좀 그 기능이 약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연령층이 다양해졌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의제를 다룰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 재선 의원들 또 골고루 배치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다양한 직업군에서 오는 그런 전문성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게 또 실전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요구를 좀 해주시겠어요?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모든 의원님들이 준비된 의원님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대, 30대, 40대 골고루 포진해 있고요. 저마다 이제 관심 있는 의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잘 해줄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요. 저희 의정 목표라 그러면 저는 제주가 기회가 있는 제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 공동체 제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또 여러 가지 현안들을 조정해 나가면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